임신 후 시어머니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지워지는 나는 금과 후에도 계속되는 침투에 결국 이혼을 선택한다.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나는 아들의 여자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라이프 아틀리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손이 떨렸다. 임신 테스트기를 쥔 손이 아니라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떨린 손이었다. 2줄, 분명한 2줄. 남편은 웃었다. 아, 진짜 됐네. 그 말과 함께 껴안아줬지만 나는 그 품 안에서도 숨이 안 쉬어졌다. 기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축하받아야 할 순간인데 가슴이 내려앉았다. 왜일까? 왜 기뻐지지가 않을까?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남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 아무것도 아닌 공기처럼 앉아 있었다. 남편이 돌아와 말했다. 엄마, 우리 애 생겼대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을 든 손.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그래, 2글자. 나는 그 2글자 속에서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들만 봤다. 몸은 괜찮아? 남편을 향한 질문이었다. 나한테 묻는 게 아니었다. 응, 괜찮대. 남편이 대답했다. 나는 거기 있었는데 나를 건너뛰고 대화가 흘러갔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 내가 일어나서 따라 마셔야 하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째깍, 째깍. 그 소리만 커졌다. 병원은 언제 가? 시어머니가 물었다. 다음 주요. 남편이 답했다. 같이 가야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남편이 아 하고 웃었다. 엄마도 같이 갈래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우리 손주. 그 말이 꽂혔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손주. 나는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배. 그런데 벌써 누군가의 소유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저 키우는 사람. 그렇게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 화장실 좀. 나는 일어났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닫았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느낌. 기쁘지 않다는 게 죄인 것 같았다.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남편이었다. 괜찮아? 카톡 한 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장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입술에 피가 안 도는 얼굴.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가 크게 났다. 그 소리에 묻혀서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뱃속 아이한테인지 나 자신한테인지. 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웠다. 정신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했다.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웃고 있었다. 나 없이도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 낳으면
내 자리는 없어질 수도 있지. 나는 멈췄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한테 한 말이지? 나한테? 남편한테? 텔레비전한테? 속으로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그냥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런데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지만 분명한 소리, 금이 가는 소리.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숨이 안 쉬어졌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다. 나는 국을 떠먹으면서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꼈다. 쳐다보는 건 아닌데 느껴졌다. 내가 뭘 먹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숟가락을 어떻게 드는지 다 지켜보는 것 같았다. 요즘 입덧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시어머니가 되물었다. 그럼 곧 시작되겠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응, 그럴 수도 있죠. 남편이 대신 답했다. 나는 또 건너뛰어졌다. 미역국 먹어야 해. 나 때는 매일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챙겨 먹어야지. 애 생각해서라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빠졌다. 네, 그것밖에 못했다. 남편은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속으로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가만히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다.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트집 잡는 며느리가 될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릇은 이렇게 씻어야 깨끗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나는 손을 멈췄다.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봐야 안심이 되니까. 시어머니는 내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갔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데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그릇을 씻으면서 말했다. 애 낳으면 더 바빠질 텐데 미리미리 익숙해져야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네,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다. 거실로 나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응? 말이 막혔다. 뭐라고 해야 할까? 엄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을 할 것 같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을 삼켰다. 남편은 다시 핸드폰을 봤다. 나는 그 옆에서 허공을 바라봤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도 않았는데 화면만 쳐다봤다. 오후에 병원 예약을 잡아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병원은 내가 아는 대로 가야지. 거기가 제일 좋아.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데가 있어서요. 남편이 말했다. 거기보다 내가 아는 데가 나아. 애는 처세니까 확실한 데로 가야지.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남편은 나를 봤다. 나는 남편을 봤다. 눈빛으로 물었다. 어떻게?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엄마가 추천해 주신 대로 갈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과한 걸까?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았다. 임신해서 호르몬이 불안정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두 목소리가 싸웠다. 나는 그 사이에서 잠들지 못했다. 핸드폰을 켰다. 새벽 2시.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시댁 스트레스 임신, 산모 우울증, 며느리 무시, 검색창에 단어들을 쳤다가 지웠다. 이런 걸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다. 식탁, 젓가락 소리, 말 끊김.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말수가 줄었다. 웃음도 줄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도 못 본 척했다. 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어두웠다. 눈 밑에 그늘이 졌다. 임산부는 밝아야 한다는데 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배는 아직 부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웠다.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배보다 아들의 얼굴만 봤다. 병원 대기실은 차가웠다. 의자는 딱딱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었다. 아니, 끼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애는 조심해야 해. 내가 너 가졌을 때도 얼마나 조심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아팠지만 그게 더 나았다. 적어도 뭔가 느껴지니까. 핸드폰이 진동했다. 회사 동료였다. 언제 복직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모르겠다고 쓰려다가 지웠다. 김지은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나는 일어났다. 시어머니도 함께 일어났다. 같이 들어가도 되죠? 시어머니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나를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호자 한 분만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봤다. 너 들어가. 남편이 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왜 안도하는 거지? 시어머니를 왜 피하려고 하는 거지? 진료실 안.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건강하네요. 아기 심장 소리 들어보실래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다. 똑, 똑, 똑. 빠른 심장 소리.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애다. 남편이 웃었다. 나는 웃어야 했다. 기뻐해야 했다. 그런데 가슴이 먹먹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모니터만 봤다. 나는 거기서도 투명한 사람이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건강하대요. 남편이 답했다. 다행이네. 조리 잘해야 해.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처음으로 나를 직접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점검하는 눈빛이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 말밖에 못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나는 뒤를 걸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앞에서 걸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걸었다. 가족 같지 않았다. 나만 따로 떨어진 것 같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남편이 운전하고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았다.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핸드폰을 봤다.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읽지 않았다. 읽을 기력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애 낳으면 일은 그만둬야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어. 나도 너 남편 키울 때 일 그만뒀는데.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불렀다. 응? 나 일 계속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남편이 말했다. 나중에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중은 언제인데 나중이 되면 내 의견이 중요해지는 건가? 나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는데 힘이 빠졌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가 나오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다. 그냥 소음이었다. 나는 배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 또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다.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뭐가?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서. 아니야. 임신하면 다 그래. 남편이 말했다. 나는 안심하려 했다. 하지만 되지 않았다. 남편은 곧 잠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핸드폰을 켰다. 인터넷에 검색했다. 산모 우울증 증상. 나는 체크리스트를 읽었다. 기운 없음, 해당, 죄책감, 해당, 불안감, 해당. 나는 핸드폰을 껐다. 알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의사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해.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밥상 앞에서 나온 말. 나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었다. 옆집 아주머니와 통화하면서 한 말. 하지만 나는 들었다. 거실에 앉아 있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알면서 한 말이었다. 나한테 들으라고 한 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이 굳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참았다. 또 며칠 후 시댁에 친척들이 모였다. 나는 부엌에서 일했다. 설거지, 과일 깎기, 물 따르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했다.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 자랑하는 목소리. 하지만 나는 그 자랑이 진심인지 일심스러웠다. 애 낳으면 고생이지. 누군가 말했다. 그러게. 요즘 애들은 육아도 힘들어하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사과가 으깨질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지. 거실로 과일을 들고 나갔다.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칭찬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확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싱크대에 기댔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조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로 흐느낌을 가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몇 분이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 나는 얼른 얼굴을 씻는 척했다. 응. 괜찮아. 피곤해 보여. 좀 그래. 쉬고 싶어. 조금만 참아. 손님들 가시면 쉬자. 조금만 참아. 그 말이 또 나왔다. 손님들이 갔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애 괜찮아? 시어머니가 물었다. 응. 좀 피곤한가 봐. 남편이 답했다. 임신하면 다 그래. 나도 너 가질 때 힘들었어. 그래도 참고 했지. 나도 참고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불을 뒤집었었다. 어둠 속에 묻혔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였다. 요즘 어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거짓말이잖아. 힘들다고? 그럼 뭐가 달라지나?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혼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게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기 오는 게 맞나? 나는 정말 아픈 걸까? 괜히 오는 건 아닐까? 김지은님, 이름이 불렸다. 나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친절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요즘 힘들어서요.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힘드세요? 나는 말을 꺼냈다. 처음으로 시댁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다 쏟아냈다. 울었다. 한참을 의사는 들어줬다. 그게 고마웠다. 산전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약은 임신 중이라 조심스럽고 상담 치료를 권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상담도 필요해 보여요. 남편분이나 시어머니와 함께 오실 수 있나요?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예민하다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의사가 말했다. 당신은 아프지 않아요. 환경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 말에 울컥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지하철 안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다들 무표정했다. 나도 무표정했다. 핸드폰을 봤다. 남편에게 전화가 와 있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어디야? 나는 답장했다. 병원. 무슨 병원? 그냥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병원이요. 왜? 애 괜찮아? 체가 좀 안 좋아서요. 애 때문에 그런 거잖아. 푹 쉬어. 시어머니는 내 대답을 듣지 않고 돌아갔다. 나는 허탈했다. 내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았다. 애만 중요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나 상담 받으려고. 무슨 상담? 정신과 상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왜? 내가 힘들어서. 뭐가 힘든데? 다. 나는 짧게 말했다. 더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한테 말했어? 아니, 말하지 마. 괜히 걱정하실까 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 걱정. 나를? 그래, 엄마도 너 걱정하셔. 거짓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집에 있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분가하자. 내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했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봐.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생각 좀 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남편은 망설였다. 그래도 뭐.
우리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키울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못한다는 걸. 며칠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나가서 살까 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 물이 흘렀다. 왜? 애 낳으면 공간도 필요하고 여기 방 있잖아. 그래도 지은이가 그러자고 했어?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내가 답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애 낳기도 전에 벌써 나가려고? 준비하려고요. 준비는 무슨. 여기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 텐데. 감사하지만 저희끼리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그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부엌을 나갔다. 나는 손을 떨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다. 집을 구했다.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 가깝지만 멀었다. 이사 날짜를 잡았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었다. 박스에 물건을 담는데 테이프 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관계가 찢어지는 소리. 시어머니는 도와주지 않았다. 방에만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사하는 날 차에 짐을 실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 있었다. 잘 가요.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다. 예의였다. 시어머니도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차를 탔다. 시댁을 떠났다.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점점 작아지는 걸 봤다.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두려웠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나는 이기적인 걸까?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새 집은 작았다. 투룸.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짐을 풀었다. 남편은 가구를 조립하고 나는 부엌을 정리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 발소리가 없었다. 나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져야 했다. 저녁을 차렸다. 간단하게. 라면. 남편과 마주 앉았다. 맛있다. 남편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그치. 우리는 라면을 먹으며 웃었다. 잠시나마 행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남편이 받았다. 네, 엄마. 응.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뭐래? 내가 물었다. 자주 오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돌아누웠다. 나는 천장을 봤다. 이 고요함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다. 나왔는데도 따라오는 그림자. 첫 주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놀라서 문을 봤다.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보였다. 남편은 출근한 상태. 나 혼자였다. 문을 열었다. 어머니, 깜짝 방문. 시어머니는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반찬 좀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나는 받았다. 무겁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봤다. 여기 좁네. 저희한텐 충분해요. 애 낳으면 비좁을 텐데. 시어머니는 방을 하나씩 확인했다. 나는 따라다녔다. 손님이 아니라 검사관 같았다.
청소는 했어? 네. 구석에 먼지 있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선반을 닦았다. 먼지가 묻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할게요. 임신했는데 무리하지 마. 내가 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내가 봐야 안심이지.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다. 허락도 없이. 야채가 없네. 이래서 어떡해. 오늘 장 보려고요. 지금 가자. 같이.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은 게 어딨어. 같이 가. 결국 시어머니와 마트에 갔다. 카트를 끌며 걸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담았다. 이건 애한테 좋아. 이것도 사. 나는 그냥 따라갔다. 거부할 힘이 없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다. 제가 낼게요. 아니, 내가 낸다. 시어머니는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시어머니 방식대로. 나는 지켜봤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 같았다. 시어머니는 저녁까지 있었다. 남편이 퇴근했다. 엄마, 왔어요? 응, 반찬 좀 해주고 가려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옆에 앉았다. 괜찮았어? 남편이 작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저녁을 먹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밤 9시가 되어서야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에 힘이 빠졌다. 남편이 다가왔다. 수고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는 작게 말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울었다.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는 왔다. 예고 없이. 또 그 다음 주에도. 매주 왔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다. 편할 수가 없었다. 항상 긴장했다. 초인종 소리에 놀랐다. 문 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해줘. 왜?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도움이 아니야. 부담이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또 예민하다는 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나는 열쇠를 바꿨다. 시어머니가 복사한 열쇠로 들어올까 봐. 남편은 몰랐다. 나만 알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눌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거부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목소리도 존재감도 배만 커졌다. 6개월 배가 불러왔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었다. 배가 많이 불렀다. 7개월 걷기가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다. 밤에는 잠을 못 잤다. 아이가 발로 찼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프지 마. 속삭였다. 하지만 나도 아팠다. 몸도 마음도.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왔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뭔가 이상했다. 분위기가. 지은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요? 일 계속 할 거야?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봐야지. 애는 누가 키워?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에요. 어린이집. 애가 너무 어릴 텐데.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내가 봐줄까?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됐어요. 왜? 할머니가 보는 게 제일 좋잖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일하고 애는 내가 보고. 싫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일하면서 어떻게 키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일을 그만두든지 하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끼어들었다. 지은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뭐? 나는 남편을 봤다.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봐주시면 우리도 편하잖아. 편해? 누가? 우리 둘 다. 나는 안 편한데. 왜?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넌 누구 편이야? 나는 멈췄다. 뒤돌아봤다.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왜 이래? 전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말하고 방문을 닫았다. 안. 나는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다. 나는 배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게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다. 하지만 느껴졌다. 나에 대한 이야기. 나는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한참 뒤 남편이 들어왔다. 엄마 가셨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 엄마가 도와주시려는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거야. 조종? 응. 날 없애려는 거야. 내 자리를.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모를 거야. 당신은 아들이니까. 나는 돌아 누웠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은 하기 싫어. 언제 할 건데. 모르겠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아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뛰고 있었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어떡하지?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켰다. 상담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담받고 싶어요. 답장이 왔다. 언제 오실래요? 내일. 알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이가 계속 움직였다. 불안한 것처럼 나도 불안했다. 아이 심장 소리가 무서워졌다. 상담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세요? 나는 말을 시작했다.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내가 느끼는 감정 다 쏟아냈다. 1시간 내내 상담사는 들어줬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울었다. 많이.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환경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또 울었다. 남편과 상담을 같이 받아보는 건 어때요? 상담사가 제안했다. 남편은 안 올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당신만이라도 계속 오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조금 가벼워진 기분. 하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또 왔구나. 나는 한숨을 쉬고 들어갔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다.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뭐예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앉아봐. 나는 소파에 앉았다. 서류를 봤다. 육아휴직 신청서. 이게 뭐예요? 애 낳으면 당분간 쉬어야지. 시어머니가 말했다.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물론이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야. 전 육아휴직 안 쓸 거예요. 뭐? 일 계속할 거예요.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이요.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왜 안 돼요? 애가 너무 어려. 돌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요즘 다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우리 손주는 안 돼. 우리 손주. 또 그 말.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보다 애가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끼어들었다. 지은아, 엄마 말씀도 들어봐. 당신도 엄마 편이야? 편이 아니라, 그럼 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어. 당신은 일 계속 하잖아. 나는 남자니까. 남자면 뭐. 나도 벌어야지. 지금은 애가 중요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당연히 애가 더 중요하지. 엄마가 되면 다 그래. 나는 일어났다. 전 엄마 되기 싫어요. 그 말이 튀어나왔다. 순간 정적.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나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한 말이 뭐라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아, 남편이 일어났다. 진정해. 진정. 나한테 진정하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아. 나는 엄마 될 준비가 안 됐어. 당신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전부요. 나도 소리쳤다. 전 당신들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요. 내 집에서도 편하지 못하고, 내 인생도 못 살고, 나는 그냥 애 낳는 기계예요. 지은아, 남편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너 정신이 없구나. 정신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린 거예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애 미쳤어. 엄마. 임신해서. 그래요. 임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게 사람이 할 소리야? 나는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들렸다. 나는 울었다. 소리 내어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방에만 있었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고요했다. 하지만 폭풍전 고요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방문을 열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일어나 앉았다.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았다. 미안해. 남편이 먼저 말했다. 뭐가?
내 마음을 몰랐어. 지금은 알아? 예, 노력하고 있어. 나는 웃었다. 쓴 웃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 나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필요 없어. 지은아, 진심이 아닐 거야. 당신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래도 그만해. 나 지쳤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남편이 말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뭘? 우리 부부로서. 나는 남편을 봤다. 눈물이 고였다. 모르겠어.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 본 적 있었다. 물론, 하지만 말로 꺼내는 건 달랐다.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네. 남편이 일어났다. 기다릴게. 생각 정리되면 말해줘. 남편은 방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어떡하지? 또 물었다. 아이는 대답 없이 움직였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이혼하자. 남편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는 듯. 애는 내가 키울게.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엄마는 상관없어. 이건 우리 문제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게 전부였다. 싸우지 않았다. 만류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나는 허탈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구나.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절차를 밟았다. 시어머니는 알았다.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애는 내가 키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니한테 말해줘. 아이는 내가 키운다고. 남편은 난처한 얼굴이었다. 엄마가 안 받아들일 거야. 내 아이야. 내 결정이야. 법적으로는 그래도.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엄마니까. 최종 서류를 쓰는 날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사인했다. 남편도 사인했다. 도장을 찍었다. 쿵! 소리가 크게 들렸다. 끝났다. 결혼 생활이, 남편과의 인연이. 나는 서류를 봤다. 글자가 흐릿했다. 눈물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남편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사무실을 나왔다. 각자의 차로 갔다. 나는 차 안에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냥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한참을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아, 생각 좀 해봐. 애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전 이미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애한테도 나아요. 무슨 소리야. 애는 아빠가 필요해.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너 혼자 어떻게 키워? 할 수 있어요. 지은아, 어머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번호를 차단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니었다. 곧 나가야 했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원래 내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 박스에 물건을 담았다. 테이프로 봉했다. 찢어지는 소리. 또 나는 방을 둘러봤다. 여기서의 시간들. 행복했던 적도 있었다. 처음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짐을 들고 나왔다. 남편은 없었다. 일부러 피한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차에 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해냈다. 마지막으로 집을 봤다. 안녕. 속으로 말했다.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다. 새 집은 더 작았다. 원룸. 나와 아이 둘이 살기에 충분했다. 짐을 풀었다. 간단했다. 내 것만 있으니까. 침대, 옷장, 책상. 그게 전부였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상쾌했다.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눈치 볼 사람도, 말 조심할 사람도 나만 있었다. 자유로웠다. 동시에 외로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외로움이 저 답답함보다 나았다. 배가 많이 불렀다. 8개월, 곧 아이를 만난다. 무서웠다.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의사는 말했다. 건강해요.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 의사도 웃었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아이의 얼굴. 작았다. 소중했다. 나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봤다. 혼자 사는데 필요한 것들. 과일, 야채, 우유. 카트에 담았다. 계산했다. 카드를 내밀었다. 승인됐다. 나는 물건을 들고 나왔다.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나는 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채웠다. 내 방식대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봤다. 뿌듯했다. 이게 내 삶이었다.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내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을 지었다. 밥 짓는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따뜻했다. 나는 상을 차렸다. 혼자 앉아서 먹었다. 맛있었다. 내가 해서 그런가? 아니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맛있었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급할 것 없었다. 내 시간이었다. 밤, 침대에 누웠다. 배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움직였다. 곧 만나. 속삭였다. 엄마가 잘 키울게. 약속해. 아이는 대답하듯 또 움직였다. 나는 웃었다. 핸드폰을 봤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지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울까 하다가 그냥 뒀다. 언젠가는 답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라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오늘은 보였다. 반짝였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나. 지은, 곧 엄마가 될 지은. 하지만 엄마이기 전에 나를 잃지 말아야지. 다짐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를 지키겠다고. 쉽지 않겠지만 해야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개운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나는 기지개를 켰다. 새로운 하루. 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밝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밝았지? 나는 웃었다. 거울 속 나도 웃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려냈다. 따뜻한 컵을 손으로 감쌌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나도 이제 내 삶을 산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배에 손을 얹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말했다. 확신에 찬 목소리. 아이가 대답하듯 움직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두렵지만 기대됐다. 앞으로의 날들이 힘들겠지만 행복할 것 같았다. 진짜 내 행복. 나는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이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여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의 여자가 아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